이미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 20%를 붙인 이유는 자네가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1. 당신은 1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들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을 해야만 하지.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고 말지. 지금 자네처럼 말이야. 당장 필요하니까 그냥 쓰는 거야.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선택과 타이밍으로 일어난다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저질러 놓곤 다들 남 탓하기 바쁘지. 지금 자네는 1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네의 돈 그릇은 고작 100원짜리도 되지 못해. 2. 돈은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다. 노인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내가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돈은 하나의 에너지야.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어. 그래서 큰 부자가 되려면 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룰 줄 알아야만 한다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네.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무엇을 하겠나? 아마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겠죠. 그러겠지.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 당황하겠지만 곧 흥청망청 써버릴 것 같네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1억을 벌고 싶다면 1억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복상 망하는 이유는 그 돈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어른이 된다고 해서 큰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3. 부자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나? 돈을 잃는 게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네. 돈은 마치 물과 같아. 흘러야만 하지. 흘러가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야. 명심하게. 돈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만 내 소중에 있는 거야. 원래 소유할 수 없는 걸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한순간에 톱니바퀴가 어긋나듯 바로 파멸하게 되지.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그래서 계속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는 게야. 4. 이면에 숨겨진 돈의 비밀. 자네는 돈이 어떻게 벌린다고 생각하나? 사업운이 좋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운도 필요하지. 하지만 돈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 그건 바로 돈을 가져오는 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점일세. 돈은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나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지닌 상품의 가치가 남의 시간을 절약해준다거나 타인을 이롭게 해야만 한다네. 타인을 이롭게 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법이지. 신세 한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들을 찾아 해결해보게. 기꺼이 그들은 지갑을 열고 자네 상품을 반길 걸세. 5. 헛스윙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 삶 속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찾아오지. 흔히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3-4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하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나? 글쎄요. 방법은 단 하나야. 무수히 배틀을 휘두르는 방법밖에 없어. 헛스윙이 두려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기회는 사라져버려. 결국 돈이란 녀석은 나의 지난날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지.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야. 노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다. 나는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왜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었던 것일까?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 부자의 그릇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